목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토마치 토마치 세븐입니다. 최선호 SBS 논설위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준일 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큰 주제 두 개야지는 이제 국민의힘 결의문,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나왔던 공소 취소 거래설, 요 두 개입니다. 네. 야, 일단 국민의힘 시간 순서대로 먼저 있었던 국민의힘 결의문 요 얘기 해볼게요. 일단 결의문의 내용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하고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반응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섰다. 요거예요. 네. 자, 일단 세 분의 의견, 질문. 국민의힘은 정말 노선을 바꾼 걸까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 주시겠어요? 저는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꿨다. 왜냐면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낸 거기 때문에 심지어 장도혁 대표조차도 이제 거기다가 동의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만약 그럼 바꾸지 않고 지금 말로만 저랬다 그러면은 며칠이면 금방 들통 나요. 물론 이게 며칠간 봐야 되겠죠. 뭐 들통 나면은 그때는 이제 대국민 사기까지 포함해서 해산해야죠. 정당 해산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준일. 진짜 저는 네. 국민의힘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로 정상적인 정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저륜한 셈 치자 이렇게 들려요. 말로 했으니까. 예, 저륜한 셈 치자.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있을 그렇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구심이 있다. 저륜한 셈 치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예. 이렇게 좀 들립니다. 최선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 결의문은 나왔는데 아직 마침표가 안 찍혔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의 입으로 예. 그 결의문에 담겼던 내용을 장동혁 대표의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장동혁 대표가 말한 마지막 발언은 2월 20일 절윤을 요구하는 주장하는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 여기에 멈춰 있고 지금은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걸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이든 아니면 기자회견이든 장동혁 대표가 그 결의문의 내용을 일단 말을 해야 적어도 당의 노선이 바뀌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동이 필요하죠.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자, 하나씩 볼 건데 일단 이 중앙일보가 어제 네. 이 결의문 나온 막전 마크를 보도했어요. 전 이걸 되게 재밌게 봤는데 왜냐면 그렇죠. 네. 겉으로 알려지기는 일단 오 시장이 나 후보 신청 안 해. 당내 저 노선이 변하지 않으면 하고 배수진 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오 시장의 어떤 압박이랑 배수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어제 중앙일보가 보도하는 결의문 막전 마크를 보면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그다음에 지도부 8명이니까 보니까 신동국 최고, 김민수 최고, 조강한 최고, 그다음 박준태 비서실장, 네. 그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의 저 박수민 박수민. 비서실장.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8명 다 되죠. 금요일 날 만났죠. 이 8명이 오 시장이 불출마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금요일 날 네. 남양주에서 만나서 그렇죠. 소주를 마시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막 치열한 토론 끝에 이렇게 하기로 정리했다. 거기서 이거거든요. 가닥을 잡았는데 네, 이거 소스가 어디예요? 뭐 소스가요? 송원석 의원 쪽이겠죠. 예. 송은석 원내대표 쪽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그저께 절윤 선언이 나오면서 정말 이게 누가 이걸 주도하고 네. 누가 영향을 미친 거냐. 일단 오세훈 시장이 그 전날 예. 등록 마감인데도 등록 안 하는 초강수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세훈 시장 역할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건데 송원석 원내대표 쪽에서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것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다 역할들이 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마 이른바 절윤과 절연하는 거가 이제 오히려 더 절연해야 된다. 이 망언이죠. 네. 이 망언 때부터 이제 심각한 상황을 느꼈고 본인 지역구가도 지금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많이 이걸 고민을 하다가 제가 보니까는 장동혁 대표를 감싸고 돌고 장동혁 대표하고 말이 되는 사람이 지금 김민수하고 조강한 최고위원이잖아요. 예. 근데 조강한 최고위원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제가 조강한 최고위원하고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예. 조강한 최고위원이 그러더라고. 왜 본인이 그동안 윤 어게인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왜 이렇게 남양주 모임 주선했냐 그랬더니 그냥 간단히 얘기해. 나 기회주의자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투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정치는 유연해야 되는 거고 근데 유연해야 되는 걸 기회주의자라고 하면 난 기꺼이 기회주의라는 소리 듣겠다. 한마디로 지금 민심이 그런 거고 상황이 바뀐 것이다. 좋은 의미의 기회주의자다 네, 이런 그런 말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걸 기회주의라고 욕해도 뭐 내가 그거 달갑게 듣겠다는 거예요. 그 조강한 최고위원이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남양주 시장까지 했던 현실 정치인으로서 예. 민심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파악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그 남양주 모임을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만나면 장동혁 대표가 또 머리가 아플 거니까 예. 우리 완전히 여의도 벗어나서 좀 시원한 공기 맑은 공기 마시면서 예.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고 거기서 중점적으로 조광한 최고위원이 한 거는 보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을 거기서 달랜 거예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연히 거기서 노선 변경을 반대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 남양주 모임에서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광한 최고위원이 그 어르고 달래는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본인이 그러더라고. 내가 까꿍까꿍했지 그러더라고. 신동국 최고위원은 좀 입장 변화를 하자 이렇게 원래 얘기했었고. 신동욱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지금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 신동욱 최고위원 뭐 들리는 말로는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제 서울시장 나가도록 장동혁 대표가 막 이제 설득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출마하는 것도 출마하는 거지만 내 지역구에 지금 김민수 꼽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신동욱 최고위원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네. 주변에서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남양주 회의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모아졌는데 예. 제가 보니까 토요일 날도 계속 설득전이 이어져서 충남 라인으로 또 움직였다 그래요. 충청 라인. 예.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이 통화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당 대표랑. 당대표는 통화를 했고 거기 성일종도 굉장히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성일종 의원은 또 설득력이 있는 게 지역구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하고. 그래서 예. 내 지역구도 지금 국민의힘 명함 돌리면 안 받는데 예. 당신 지역구는 뭐 다를 거 같냐. 지금 당신 지역구도 위험한 당신도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선거 아니고 구의원 시의원 선거라지만 이거 우리 장수들 나가는데 이러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한 건데 저 성일종 의원 쪽 취재해 보니까는 정동욱 대표가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또 그게 듣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김태흠 지사예요. 예. 김태흠 지사가 누굽니까? 그 지역구 원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장 대표. 만약에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휘 잘못해가지고 김태흠 지사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 지역구 돌아가야 되죠. 예. 그러면 이거 장동혁 대표는 이거는 정말 난감하거든. 예. 딴 건 몰라도. 근데 김태흠 지사도 지금 절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한 거고 여기서 지금 말이 길어서 딱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노세훈 시장 역할도 일정하게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일요일 날 송원석 최고 원내대표하고 오전부터 시장실하고 얘기가 됐어요. 우리 나 안 나간다. 불출마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그 전날 왜 장 대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의총 할 테니까 예. 오늘 저녁 10시까지 연장해 줄 테니까 무조건 등록을 해라. 이랬는데 오 시장이 끝까지 버틴 거예요. 의총 여는 것만으로 안 된다. 의총에서 확실하게 변화를 결의해야만 그래야지 내가 막 등록하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러 명이 다 지금 다 작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최선을 위원. 예. 이 중앙일보 기사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 코멘트. 소주 회동과 같은 과정을 거쳐 나온 결의문이기 때문에 오 시장의 요구로 절연 선언문이 발표됐다는 해석을 경계한다. 이런 멘트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오 시장의 배수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라는 거. 오 시장에게 독상 차려줄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농공행상에 있어서 예. 그 오 시장이 뭔가 이렇게 이 당내 파워 게임에서 정치력을 확인했다 이런 평가들이 사실 좀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아닌데 이거 사실 내공인데라고 서운한 사람들이 생긴 거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전체판을 보면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예. 이 결의문 자체도 이제 초안을 잡아왔고 다 잡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의총장에서도 문장 하나하나 놓고 지금 의논하면서 넣고 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판을 전체적으로 주도했는데 갑자기 이 공을 전부 오세훈 시장이 가져가는 듯한 모양새가 되니까 예. 결국에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의문 자체도 이렇게 보면 지금 사실 2번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뭐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치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합니다. 아니 지금 사회 복귀도 언제가 될지 지금 모르는 사람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말이 애매한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 항목이 더 의미심장해 보여요. 통합이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 내분을 일으키는 모든 언행 이런 걸 반대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읽기에 따라서는 어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나 이런 제명, 숙청 이런 거 하지 말자 단합하자라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하면 더 이상 장동혁 대표 흔들지 마라 예. 라는 얘기로도 읽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결의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장동혁 체제를 더 이상 흔들지 마라. 예. 장동혁 체제를 인정하면서 선거 나가는 사람들은 또 선거에서 해볼 만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그런 합의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타협을 했다. 그렇습니다. 타협의 합의문 같은 그런 느낌. 많은 해석이 3번이 이거예요.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 결국 이거는 친한 게 제명도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친한계가 장 대표 흔드는 것도 비판하는 하지 거 마라. 아니다. 뭐 이 이런 얘기라는 의미.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이후에 오 시장의 입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 아니 뭐 오 시장은 왜냐면 저 예. 이준석 저 개혁신당 대표 최근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요 사건으로 인해서 비윤 진영의 선두주자가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서 오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개인적 그게 제 논평을 어제 했던데. 인터뷰에서 한 겁니다. 아, 그죠. 불편한 중앙이고. 여의도,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뭐 네. 굳이 뭐 저 광고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럼 뭐 딴 데 가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대로면 내공이지 오 시장 당신 한 거 없어 이거거든요. 뭐 오 시장에 이제 등록 안 한 불출마 선언까지 네. 아니고 등록 안 한 게 일반 그 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도부들끼리 얘기를 한 게 모든 의원들한테 공유된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도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근데 오 시장까지 안 하고 이거 다 망하겠다라고 했으니 오 시장이 약간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지속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과도하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비윤의 소위 말해서 선두주가 되려면은 당선이 돼야죠. 아 이번에 네, 당선이 되면은 예. 이제 오 시장 대세론 뭐 이런 거 오 시장을 중심으로 뭉칠 거예요, 진짜로. 예. 지금 뭐 선거 다 폭망했는데 오 시장만 혼자 살아 돌아왔다. 사실상 혼자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 그럼 역시 득표록은 개인 득표록은 있구만. 이렇게. 예, 그렇게 되겠지만은 뭐 오 시장까지 떨어지면은 그렇게 되겠냐 비윤의 선두주자가 되겠냐 그 생각은 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그 최선 논설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한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징계를 안 하겠다라는 건 이해했어요. 뭐 맨날 이제 뭐 징계해가지고 지금 뭐 한동훈 따라 대구 간 같이 그 의원들 뭐 징계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김종혁 그리고 한동훈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징계 사유는 다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국민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인식하는 거는 이거는 친윤과 숙청이다. 그러니까 친윤과 비윤의 대결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선이 무슨 당원 게시판 가지고 징계를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본질은 정적 제거용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비윤들을 중심을 싹을 말리겠다 이런 걸로 좀 해석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동훈을 복귀를 안 시킨다? 그럼 이거는 통합이 아니죠. 그렇죠. 한동훈 복당이 이제 앞으로 그 과제가 될 겁니다. 제일 뜨거운 감자가 될 거다. 왜그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면 그 이제 그 의원총회 할 때 이 한동훈 복당도 이제 그 결의문에 넣어야 된다. 친한계가 주장을 했어요. 그 보니까 네. 김도읍 의원하고 네. 김태호 의원이 네. 그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도 그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 김병량 의원이라고 또 있는데 김종량. 김종량 죄송합니다. PK 정말 쪽에서 많이 나왔다. 요게 중요해요. 왜 PK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PK? 왜 PK냐면 바로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부산 갔잖아요. 예. 부산 갔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잖아요. 흥행을 성공. 예, 흥행에 성공했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가는 차 앞에 갑자기 택시가 추월을 하더니 차를 가로막았대요. 예. 그 영화에서 보는 무슨 테러 장면 같은 거잖아요. 영화 예. 친구에 나오는 건데. 그런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쪽이 놀랐는데 보니까 그 택시 기사가 내려가지고 사인과 사진 촬영을 요청한 거예요. 너무 한동훈 대표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면서. 부산에서. 네,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인기도 있겠지만 지금 부산 시민의 어떤 열망이 드러난 거예요. 부산의 어떤 지금 야당 이재명 정권을 견제해줄 좀 그야말로 좀 정상적이고 힘 있는 야당의 모습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민심이 표출된 거죠.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응원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PK 의원들이 그걸 보니까 야 이거 한동훈 복당해서 한동훈이 만약 여기 나온다든가 한동훈이 PK 돌아다니면 지금 TK는 몰라도 예. PK는 굉장히 이제 요즘 되게 박빙이고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TK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PK 의원들이 직접 나선 건 그분들은 지금 춤의 관심사가 뭡니까? 부산 경남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이기려면은 한동훈 효과가 좀 있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한동훈 복당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다 이분들 비한이거든요. 이분들 뭐 그렇게 친한 게도 아니에요. 김도읍 의원은 그렇죠. 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섰다는 거는 그 선거에 한동훈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를 지금 굉장히 절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극적인 분들이 누구였냐면 조은희 의원하고 권영세 의원이거든요. 예. 이분들은 서울이잖아.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시장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왜 온도차가 나온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제가 볼 때는 다 좀 전에 뭐 다 말씀하신 대로 송원석 원내대표 역할도 컸고 예. 오시장 역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목되는 게
일요일 날 오 시장이 그 미등록하기 전날 예. 장동혁 대표를 저녁을 먹습니다. 비공개로. 이게 서울시장 공간에 그게 중요해요. 거기서 아주 그 장동혁 대표를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합의된 게 없다던데. 합의된 게 없고 장동혁 대표는 요즘 장동혁 대표는 어딜 가도 얘기를 안 합니다. 무조건 듣기만 해요. 메모만 하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해. 그런데 그 자리에도 그렇긴 했지만 거기서 오 시장이 그걸 던진 것 같아요. 뭐요? 나 내일까지 등록 안 할 뻔. 나 불출마하겠다. 이걸 던져버린 겁니다. 예. 이래서 뭐 일요일 날 아침부터 그 총원석 원내대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의총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한동훈 대표 저 복귀 문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네. 궁금한 거 진짜 장동훈 대표 반응이잖아요. 이제까지 나온 거 의총장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받아 적기만 했다. 수석 대변인 논평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어제 한국노총 저 행사장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해라. 나는 존중하지만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이거예요. 이게 앞서서 한번 비슷한 일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어요. 뭐냐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전환길 뭐 그 보수 무슨 뭐 유튜브 예. 뭐 합동 연설 뭐 합동 토론 여기에 나가가지고 전략적 저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선거도 이겨야 되니까 이제 좀 양해 좀 해달라. 그거를 이제 전환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 자기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다 까발려졌잖아요. 지금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전략적 저륜으로 느껴져요. 전략적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거하고 조금 이제 양태는 다를지언정. 하는 척. 예, 그래서 제가 저륜한 셈 치자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거는 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 대표가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진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걸 하는 좀 거. 그러니까 후속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인적 쇄신 얘기가 있고, 예. 그리고 뭐 전환계 고성국 등에 대한 뭐 당적 정리가 있고, 예. 그리고 이번에 특히 윤호개인을 강하게 주장한 이런 예를 들면 윤갑근 변호사 같은 사람들 이번에 충북지사 지금 후보로 나왔잖아요. 예. 컷오프 시켜야 됩니다. 그 정도면은 이게 저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후속 조치들이 있고 장동혁 대표가 입으로 딱 얘기하는 순간 이 당은 바뀌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근데 아니면은 전략적 저륜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행동이 중요해요. 저는 이 기회에 장 씨를 좀 한번 좀 컷오프 시켜야 된다. 장 씨. 누구? 장동혁 대표 말고 또 있잖아요. 장해찬 부원장 같은 분. 어디 신청했어요 공천?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죠. 아. 그 정도는 해야 정말 의지가 있구나. 네. 그리고 또 어저께 보니까는 이상규 이분 뭐 서울시장 지금 예비후보 신청한 분 성북을 예. 이분도 어제 또 오세훈 시장 막 공격하고 그래요? 좀 이거야말로 좀 바로 결의문 3번 위반 아닙니까 지금? 지금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 어저께 의원총회 결의 그렇게 났는데 예. 바로 그 어깃장 넣는 소리를 바로 서울시장 후보 나온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분 컷오프 해버려야죠. 자 일단은 네.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쭉 주문하는 또 의원들이 이 개별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것들 네. 이 저륜의 행동이 뒷받침된 행동이 뭐 있어야 되느냐 이건 제 개인 의견 아닙니다. 그럼요. 기사에 나온 거 쭉 긁어 모은 거예요. 언론 의원들 인터뷰랑 부정선거 음모론과 거리 두는 거 하나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복당 그다음에 이제 전환길 고성국 등 구구 당원들 정리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저 누구지 장해찬 네. 박민영 그렇죠. 그다음에 직에서 물러나고 정리하고 네. 저 누구지 윤민우 윤리위원장 예. 해촉 네. 이런 것들 좀 들어가더라 인적 그렇죠. 쇄신. 아주 기본입니다. 네, 아주 기본적으로 그래요? 해야 될 문제. 근데 네. 이상규 위원장은 왜요? 아니 어저께 저 오세훈 시장도 비판하고 예. 막 또 그 지금 당 결의문과 다른 소리를 했잖아요. 그런 입장을 낸 그래요? 거 그런 것부터 우선 딱 선제적으로 예. 이거 안 된다. 예. 따끔하게 조치를 해야죠. 근데 이상규 위원장은 네. 그쪽 성북고 을이잖아요. 그렇죠. 당협위원장. 거기서 네. 갈비집 크게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죠? 아 이거 진짜 되게 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유명하죠, 뭐. 그거 지나가다 보면 예. 그냥 큰 예. 빅빅에 딱 써 식당 있어. 사장님,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친윤이에요? 질문이 진짜 이상하다.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분이 아마 이철규 의원 뭐 추천으로 되지 않았나요? 그분 때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지 않나요? 아, 인재 영입 때? 예, 인재 영입 때? 인재 영입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그 이상은 제가 잘 또 그래요? 그렇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 최선 의원 보시기에 예. 저륜을 위한 실행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절윤이니까 윤 어게인 세력과 거리두기 예. 하는 게 확실하게 저륜의 의미를 살리는 거잖아요. 전환길 씨가 이제 이런 식이면 안 된다. 뭐 부르르 말 그대로 부르르 떤다 탈당한다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뭐 신당 창당 얘기도 하고 탈당 얘기도 하는데 예.
이 전환길 고성국 씨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게 첫 번째 시금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한 달 전에 우리 봤잖아요. 김민수 최고가 가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거 다 선거 전략이래. 이렇게 굉장히 발연기를 펼쳤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정말 세련된 연기를 하는 것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절연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계속 침묵하잖아요. 저는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침묵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 이게 정말 복당의 형태로 나타날지 아니면 대구든 부산이든 출마하면 그 출마하는 지역에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않는 형태 이런 형태의 선거 협력으로 나타날지 어떤 형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후속 조치들에서부터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이제 부산 얘기는 잠시 후 3부에서 해볼 건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이 제가 절윤을 실행을 한 방법 물었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전환기를 보면 된다. 전환길이 지금 장동혁의 절윤 이것 때문에 배신이야 그러면서 탈당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든 물밑에서 만류해서 전환길 탈당을 철회하면 저 절윤 가짜고 진짜 탈당하면 절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자 속보 어떻게 됐을까요? 전환길 탈당 철회. 두둥 전환길 국민의힘 탈당계 제출 계획 철회. 이유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탈당 만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식 측이 밝혔다. 자 이대로 하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김성태 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건 물밑 거래. 그러면은 저 앞서 김민수 최고원이 얘기했던 그 전략적 그것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많고 그럼 당에서 조치를 해 제명을 하든 징계를 하든 그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할수 제명하겠어요. 있을까? 예. 그리고 고성국 씨가 이미 예. 그 당일날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장동혁 대표는 윤호개인 세력과 함께 가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데 나머지 106명의 의원들이 이지매하듯이 지금 괴롭히고 있고 네. 그래서 전략적인 어떤 침묵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고성국 씨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럼 이거 보면 장 대표는 절윤하고 싶은 게 없는 거네. 아니 속으로 생각이 어떨지 몰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 그 지금 좀 전에 좀 바로 구성국 씨가 얘기한 게 진실이잖아요. 예. 세상에 106명 의원 전원이 입장이 다른데 자기 혼자 그런 거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저 얘기는. 예. 그런 당대표가 존재가 가능합니까? 그런 당대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은 많이 다르지만 그 106명 전원이 지금 나하고 입장이 다르면 내가 그냥 입 다물고 당대표 직만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예. 아니면 내 입장 관철하겠다면 당을 나가거나 적어도 대표직 내려놓거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물리학으로 봐야지 이것을 무슨 그 내심 심리학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자 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투머치 3부에서 계속되는데 국민의힘 이슈 한 두 개만 딱 짚어보고 짧게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앞서 하던 얘기.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부에서 나왔던 해석은 뭐 제가 절윤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환기 씨 탈당도 철회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략적 절윤? 그러니까 진정성은 없다. 예. 절윤은 완전히 할 것 같지는 않다. 이거잖아요 지금.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상황은 명백하게 장동혁 대표는 식물 대표가 됐다. 예. 이게 본인을 지지하는 의원도 없고 그리고 지금 지지세도 없고 그리고 명시적으로 자기의 주 지지층한테 메시지를 말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장동혁 대표. 사실상 식물 대표가 됐는데 그럼 보통은 옛날에는 정치적으로 이 정도 상황이면은 본인이 일선에서 후퇴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이 당권파들의 생각은 윤호개인으로 평생에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언제까지 윤석열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윤호개인의 그 지지 세력을 장동혁의 지지 세력으로 그 스무스하게 전환시켜야 되는. 전환시켜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보는데 그 시간을 지금 확보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지금 그럼 윤호개인 세력들 지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윤호개인이 화끈하게 그 장동혁을 지난번에 전당대회 했던 거는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눈까지 이제 약간 돌아가면서 그런 화끈한 모습인데 지금은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윤호개인 보기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전환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예, 그런 상황이라서 결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뭔 결단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 대표 내려놓고 이런 거요? 당 대표를 내려놓을 생각은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 버틸 생각인데 그냥 이대로 가지는 돌출 행동이 저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기 지지층이 이렇게 떠나는 거를 지금 그 형해화되는 거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도출은 뭐 탈당하나?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대표가 저륜이 탈당. 아니라 예. 저륜에 반대되는 메시지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와서 당이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할 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윤어긴 only you 이런 거 하나? 근데 그러면 올리 장이 되죠. 예, 장만 그렇게 돼서 이제 장 올리가 돼서 예. 우관결이 자기도 사인을 한 거잖아요. 어저께 예. 자기가 예. 사인한 결의문 3번 위배잖아. 예. 그럼 누구보다도 또 법준수에 투철하셔야 될 판사 그래요? 출신께서 예. 말이 맞잖아요. 예. 아 결의문에 3번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당의 그 입장을 지금 저 뒤흔들고 예. 이러는 사람은 지금 안 된다 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그러면 본인이 물러나야지 예. 그러면. 네. 한지붕 두 가족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가는 거고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 저륜했다. 이걸 가지고 선거에서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 양쪽의 알리바이를 만든 건데 이거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선거에 대해서 지더라도 나 책임이 없어. 니들 원하는 대로 전륜 선언도 했고 결의문도 했고 다 했잖아. 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졌을 때 이 패배의 책임을 나한테 물어? 이건 아니야. 라는 일종의 알리바이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 생각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상태로 선거 끝나고 아마 다음 전당대회까지 쭉 각자의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저 혁신선대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혁신선대가 나오는 거죠. 혁신선대위를 띄우는 것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선거 책임 안 지려면 자기는 책임 안 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선거에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자신이 전면에 나서고 그 결의안의 내용을 실행하고 이렇게 가서 노선을 완전히 바꿔야 되죠. 예. 근데 앞서 쭉 말씀하셨지만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선거에서 거리감을 두는 형태로 장동혁 대표는 갈 가능성이 그다음에 장동혁 크다. 대표 생각이 뭐건 간에 지금 당은 혁신선대위 무조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세훈 시장 생각도 이게 굉장히 강하고 누가 봐요? 쉽게 말하면 장동혁 얼굴로 선거 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로 장동혁 대표 의중도 그러할 거고 지금 다른 의원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선 후퇴해서 그냥 대표직으로 숨만 쉬고 있고 아까 그런 식물 얘기예요. 대표?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다 얘기가 그게 또 모이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혁신선대위원장 누가 할 거냐. 누구? 지금 이걸 지금 중진 의원들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오늘 김종인 들어보니까 뭐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도 예. 생각을 하는 뭐 얘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여러 번 등판하셨다든가 또 그다음 선대위원장의 권한이 모호해요.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까지 해야지. 네, 그러니까 공천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건 사실 비대위죠. 공천을 지금 하고 선거를 지휘한다면 비대위 체제인데 이제 그렇게는 아니고 이정은 공관위원장 체제가 이제 유지되는 가운데 선대위원장의 권한을 어디까지 둘 거냐 이 문제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하는데 정의화 의장 얘기도 좀 나오고. 아 부산에. 예, 뭐 하여간 여러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 예. 중도적이고 이제 이런 분을 좀 모이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혁신선대위 뜨면 장 대표는 이선 약간 식물 대표가 되더라도 선거 지더라도 야 니들 때문에 졌잖아. 나 흔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전당대회 또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알리바이를 만들고 알리바이를. 그럼 더 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전당대회에서라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앞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뭐 장동욱 대표가 침묵을 최소한 의원이 얘기하셨죠. 네, 침묵을 계속 침묵. 유지하는 게 결국 한동훈 이게 복당 이 문제에 대한 자기가 답을 주기가 좀 애매해서 복당하고 입을 다물 것이라는데 네. 앞서 강천우 의원 분석에 따르면 네. 부산에서 한동훈 대표 이번에 흥행 성공해서 네. 부산 쪽 의원들이 PK 의원들이 PK 의원들이 네. 선거에 필요하니까 네. 복당 얘기를 주로 하고 그렇죠. 권영세, 조은희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오 시장과 가까운 의원들은 이제 물론 그게 오 시장이 그러라고 한 건 아니겠죠. 뭐 그건 네, 모르겠지만 네, 네, 어쨌든 좀 브레이크를 걸고 네. 이 흐름이면 네. 한동훈 복당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생각은 뭐예요? 아니 오 시장이야 단계적으로 복당을 하면 뭐 될 거가 제가 이렇게 그걸 물어보죠. 그걸 뭐 오 시장이 뭐 내심을 진심을 다 밝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렇게 판단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걸 제가 볼 때는 단계적으로 가자. 왜냐하면 이 의원총회란 것도 이게 가만히 보면 이번에 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태도 전환을 어쨌든 적어도 겉으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주도를 친한계가 한 게 아니에요. 친한계가 나와서 하면 당연히 이제 반발이 심한데 누가 했느냐면 중진들이 했어요.
사선 이상 중진들이 다 나왔었어요. 중진들 중에는 비한도 많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뭐 성일종이라든가 윤상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거 이구동성으로 그 이제 중진들이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만든 거예요. 근데 중진들을 나서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복당은 조금 이건 워낙 뜨거운 감자니까 조금 좀 단계적으로 젖혀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와 오 시장 등 이번에 의원 총회 이른바 이 작전을 주도한 사람들의 암묵적인 게 여기에서 저 장동혁 노선 변화 요구하는 것도 장동혁한테 상당한 압박이고 힘든 요구인데 여기다가 한동훈 복당까지 얹게 되면 이거는 개도 구럭도 다 잃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먼저 노선 변화가 우선 저륜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 1번으로 하고 그다음 그거 돼서 좀 흘러가다가 이제는 2번으로 가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친한이 아니라 비한 중진들이 압박을 하는 게 제일 모양새가 좋다.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두 분 잘 얘기하신 대로 지금 말로만 저륜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저륜을 해서 좀 이제 정말 저륜 노선이 어느 정도 먹히는구나. 판단이 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한동훈 복당에 거론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 복당이 된다면 하나의 드라마와 전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이 다시 한동훈 복당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변곡점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 운영을 해서 드라마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최종 복당 될 거라고 보세요, 위원님? 글쎄요, 그거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보궐선거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저는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전에 그 전에 과연 될 건가? 글쎄요,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복당을 하면 자신의 거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당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선거판이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뭐 그 해당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당원 게시판 문제로 했다라고 지금 서사를 만들어놨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표가? 그리고 그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만약에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말고 나머지 몇몇 사람들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복당 안 된다고 봅니다. 잠깐 근데 입장 뒤집은 거는 이미 장동혁 대표가 원래 또 입장을 전에는 또 입장 뒤집은 게 있어요. 원래 이분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같이 수석 부대표인가 할 때 그때는 본인이 단계 이거 문제 안 된다. 이걸로 왜 문제를 삼냐. 당장 낭비다. 단계 문제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뒤집었는데 왜 또 못 뒤집습니까? 완전히 저희끼리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아니 결국은 이 이제 장심이 무엇이고 한심이 무엇이고 오심이 무엇이냐 저희가 짚어보는 자리니까. 자, 여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당에 또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여권에서 잡음이 많잖아요. 근데 어제 사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렇죠.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 굉장히 진보색이 강한 기자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채널A 사건에 연루된 그 문제를 제기했던 저 장인수 전 기자니까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해서 단독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이러면서 공소 취소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검사들은 이거를 거래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 공소 취소해주면 검찰의 보안수사권 살려줄게 이런 거래로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는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고 그다음에 음모론이라고 어제 한준호 의원도 강하게 페북에서 질타했고 앞서 인터뷰에서 전용기 의원도 근거 없는 낭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부터 할까요? 김진래 평론가. 이거 어떤 이 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게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중립기어를 박아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이거를 날조해서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에 관한 문제를? 예,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의 뭐 성향이 어쨌든 제도권 언론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가 맥락이 실제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떤 식으로 이게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여부, 뭐 누가 관여됐는지 여부가 다 너무 익명해요. 그러니까 언론도 기본적으로 익명의 취재 소스를 가지고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맥락적으로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너무 뜬금없이 다 너무 그 정보가 가려져 있어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봐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예. 저는 다른 거보다 뭐 장인수 기자가 그거를 어디까지 진실인지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논외로 치고 김어준이 이 방송을 한 거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를 하면 김어준은 그러니까 언론을 자처하지만은 정파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자기가 그 정부 이재명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거는 아예 다루질 않아요. 예를 들면은 조국혁신당의 성비 발생했을 때 그때 안 다뤘어요. 며칠 동안 안 다루다가 이제 뒤늦게 한 닷새째인가 그거 뭐 옹호하는 발언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아예 안 다뤄버리는 게 기본입니다. 디포트 값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파장 일파만파잖아요. 지금 제 말은 뭐냐면은 김어준은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정부보다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고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사람은 나는 누구든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포장은 뭐냐면은 검찰 개혁 제대로 못하면은 되치기 당한다라고 지금 그런 포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대통령까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거는 글쎄요. 저는 이거는 이제 더 김어준을 포함해서 이 지지층이 완전히 분화되는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됐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쪼개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네. 쪼개진다? 이게 무슨 진다? 얘기냐면,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외연은 취재된 거 있어요? 아니 지금 보세요. 저 보도는 이거 취재하셨죠? 예, 뭐저 친명 쪽 취재를 했는데 아까 전화하시던데. 아, 뭐 어쨌든 어제하고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네. 풀어주세요. 친명 쪽에서는 거의 죽일 놈의 X 뭐 이런 말이 다 나옵니다. 친명 쪽에서 김어준 씨한테. 그럼요. 그리고 그 지가 뭔데? 예. 지가 뭔데 대통령 지금 친명 입장은 이거예요. 지금 김어준을 비롯해서 예. 지금 이 보안 수사권 문제 이런 소위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 그 이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원리주의자라 그래요. 친명들이. 예. 검찰 개혁을 빙자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 발목 잡는 원리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이제 어느 정도는 존치해야 된다는 이제 이 건데 이분들이 워낙 반발을 해서 뭐 대통령하고 정부하고 큰 틀에서 정부하고 이제 그 여당하고 한 차례 서로 간 논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민주당이 이 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결정이 된 사안을 지금 와서 계속 또 발목을 잡는 거야. 이른바 소위 친여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친여가 아니라 한마디로 반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들의 그 발목 잡고 지금 당권을 8월 달에 자기네들이 갖고 가려는 지금 이거는 그 음모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아닌 말로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김어준의 지금 딴지 친명들이 얘기하는 건 거기에 그쪽 김어준 씨가 김어준 씨 그분 이쪽 그 사이트 딴지 이런 데 가보면 지금 댓글에 탄핵해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대통령을? 그렇지. 윤석열 아니에요. 이재명을 지금 탄핵하고 끌어내려야 된다. 검찰 개혁을 예. 그러니까 수박 탄핵 끌어내 이런 거가 나온다고 지금 친명 관계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우리 편 이거 완전히 이건 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김어준 방송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이유는 코스피 5천 만들고 통합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검찰 개혁하라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다. 왜 그거를 못하고 계속 주저주저 하느냐. 이런 말들이 그 방송 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8월 전당대회 때 가장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당내 갈등이 이제 이번에 거의 아주 결정적인 어떤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맥락 자체가 보십시오. 지난 주말에 토요일과 뭐 월요일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트윗, 그러니까 X를 날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과 혁명은 다르고 빈대 잡겠다고 초과상관 다 태우면 안 되고 전체를 다 매도하지 말고 뭐 이 부분적으로 아주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게 있잖아요.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됐다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맞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민주당 법사위의 강경파들 거기다가 불리는 사람들 플러스 김어준 씨를 비롯한 이른바 빅스피커들한테 하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정청래 대표가 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 뭐라 그랬어요? 입법권은 당했다 그랬죠. 예, 뭐 그 김어준 프로그램에서 그게 받아치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트윗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오독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어떤
뭐 스스로 레드팀이 돼야 된다라는 객관화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 이야기 잘 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그게 아니에요. 김어준 씨 들으라고 한 얘기거든요. 주장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과 대안을 만들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니까 이번엔 내 말 듣고 좀 따라와 주세요라고 김어준 씨 들으라고 한 얘기를 슬쩍 비키면서 마치 어떤 객관적인 예. 판단을 하는 사람 그렇게 예. 의도적으로 오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인수 기자가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요 어떤 이제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주저한다라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각을 세울 수 있다라고 발톱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건 정말 어느 한쪽이 예. 아주 치명상을 입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을 문제가 김어준 고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 남은 쟁점이 뭐냐 이거를 몇 개를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보안 수사권이냐 아니면 보안 수사 요청권이냐 예외적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 쟁점들이 되게 허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소청이 만들어지면은 검사들이 일괄적으로 공소청으로 검사로 가느냐 아니면은 사표 내고 다시 사표 내고 면접 봐가지고 자를 놈 자르겠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조직을 바꿨다고 다 공무원들을 다 재임용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면은 그럼 다 그런 공무원들 자르고 다시 그렇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검찰총장의 이름을 유지하느냐 공소총장이냐인데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헌법에 검찰총장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검찰총장 이름 쓰자. 예. 근데 아니 안 돼. 검찰 폐지했는데 무슨 얘기야. 공소청장이든 검찰총장이 이게 무슨 그게 있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강경파들이 그러니까 그 탈레반들이 제가 보기엔 탈레반이에요. 탈레반이에요. 네, 맞아요. 예. 네. 그거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뭐 김용민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탈레반들이 지금 네. 김어준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 이게 이거는 정말 예. 그러면 진짜 잠깐 네. 최선 의원 보시기에도 앞서 두 분은 그 얘기 얼핏 하셨던데 이제 내전 상황이잖아요. 네. 진짜 분당까지 갈 수도 있어요. 딴 세력? 글쎄요 이제 분당은 조금 한참 더 있어야 되는 얘기 같고 그리고 여당이잖아요. 네, 여당이 분당 잘 안 합니다. 분당 잘 안 할 것 같아서 그건 좀 그렇고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조금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인수 기자 그 보도 자신 이제 단독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방송 중에서 김어준 씨도 그걸 대통령을 판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실제로 네. 의중이 실린 건지 뭐 그 확인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대목도 있었는데 저는 자 익명 보도 할 수 있어요. 익명 보도 할 수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 취재원이 누군지는 뭐 그건 안 밝힐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최측근인 고위 정부 관계자 예. 그 사람은 밝혀야 돼요. 그 사람은 밝혀야만 그 보도가 완결성을 갖는 겁니다. 그거를 취재원이 아니라 예. 그 발언을 했다는 고위 관계자는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저 김어준 씨 세력하고 친명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김어준 뒤에 말입니다. 네. 결국은 저 뭐가 있어요? 조국, 문재인, 정청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친명 대 친문의 한판 승부인데 이 그러니까 그 승부에 8월 전당대회까지 그 싸움이 계속 가고요. 그게 8월 지금은 전당대회 안 하게 그게 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일 수도 있고 소재는 무궁무진해요. 아니, 뭐 많죠. 계속 또 김민석 예를 들어 너 총리로서 왜 이렇게 불성실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내전을 하다가 예. 8월달에 이제 정말 진검승부가 벌어지고 예.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친명들이 만약에 정청래가 이상한 반칙을 써서 만약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된다. 예. 그럼 분당한다. 예. 그런 얘기는 해요. 친명들이 친명 강경파죠. 그런데 그 정도로 그 얘기는 분당한다는 의미보다도 예. 정청래는 죽어도 지금 연임 못 시킨다. 예. 죽어도 안 된다. 예. 아니 왜냐면 세력 충돌이 있고 권력 투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네. 이거 대통령의 영리를 건드리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건 국민의 영리를 건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런 보안 수사권 없어지면요 경찰 일방적 수사로 모든 게 끝나요.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들이 엄청 양산됩니다. 사실은 김민석 총리하고 긴장 관계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회의를 안 열어도 대통령 부재 중에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처번 불원서 낸다고 했어요. 화해 제스처 손을 내민 건데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어준이 진짜 한판 뜨자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쪽이나 저쪽이나 네.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전의 계열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뉴스 투머치 토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